안녕하세요.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의 강노경입니다. 오늘은 EU 신정부의 미래 산업 전략과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즉 AI는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죠. 2016년에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역사적인 대국 기억하시나요? 이 대국은 일반인이 AI에 주목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는 AI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AI 관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도 예외가 아닌데요. 올해 2월 EU 집행위는 AI 백서와 데이터 전략 초안을 함께 공개하면서 AI 산업 육성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EU의 AI 백서와 데이터 전략을 토대로 EU의 AI와 데이터 산업 정책의 배경, 논의 과정, 내용을 알아보고 시사점까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U의 AI와 데이터 산업 정책 배경입니다. 작년 12월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을 중심으로 출범한 EU 신정부는 6대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이 중 하나인 A Europe Fit for Digital Age, 즉 디지털 시대를 위한 EU의 관련 정책으로 100일 안에 AI 백서와 데이터 전략 초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EU가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을 제시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월 19일 AI 입법 내용과 산업 육성 전략을 담은 AI 백서, 데이터 활용 정책을 담은 데이터 전략을 공개하였습니다. 왜 AI 산업일까요? 미국의 AI 기업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AI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물류, 유통뿐 아니라 의료, 금융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EU의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EU는 2017년 구글의 반독점 벌금 부과를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의 IT 기업 데이터 활용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 산업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만 취할 수 없다고 판단,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해서 자신들도 AI 기술 발전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이번 정책을 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략을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논의 과정을 간략히 보시겠습니다. AI 산업 육성 계획으로는 2018년 4월 EU 회원국의 투자를 강조하는 내용의 EU AI 전략을 제시하고 2018년 6월 EU 국가별 AI 전략 수립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AI 개발자, 운영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윤리 지침을 발표합니다. 데이터 산업 정책으로는 2016년 5월 기존 EU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대체하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즉 GDPR을 공표하고 2018년 5월부터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4월 사이버 보안 강화 규정, 2019년 5월 비개인정보의 이동 자유 보장 규정을 발표하고 최근에는 2019년 7월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EU의 AI와 데이터 산업 정책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AI 정책 내용부터 보시죠. 첫 번째로 EU는 고위험 AI 기술을 고위험 영역에서 고위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 정의를 하고 고위험 AI 기술은 EU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인증을 획득한 기술에 대해서만 EU 내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고위험 영역과 고위험 용도는 무엇일까요? EU는 고위험 영역을 보건의료, 교통, 보안, 고용 및 법률 시스템 분야로 정의하고 고위험 용도는 인체 위해를 가하거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을 경우로 정의하였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하던 그 테슬라의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에 이른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고위험 영역에 해당하는 교통 영역에서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인지 자동차 기계의 결함인지에 대해서 법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AI 규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험 AI 기술은 기술이 개발된 기업의 소재지가 EU 회원국이든 비EU 회원국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EU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야 하고 기준 미달 시에는 EU 내에서 시스템을 재학습시킨 후에 인증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에 특히 비EU 회원국 국가들에게는 인증 획득을 위한 절차가 매우 부담스러울 텐데요. 이를 위해서 EU는 고위험 AI 기술 적합성 평가를 외부 검사 기관에 위탁하거나 상호 인정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검사 기관에서 위탁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고위험 AI 기술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EU의 가치관과 기본권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EU의 가치관과 기본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어떤 기업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실 때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라는 문구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보 제공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유럽인들은 특히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매우 잘 반영한 제도 중 하나가 앞서 잠깐 언급하였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즉 GDPR입니다. GDPR은 EU 의회에서 EU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통합 규정입니다. 이 법은 최초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으로만 개인정보가 활용되어야 하고 수집 목적 이외의 활용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커머스 등을 통해서 여기에서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정보 활용에 동의된 개인정보만 해당 목적의 정보 프로세싱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인데요. 이를 AI 정책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EU의 기본권인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AI 훈련용 개인정보는 GDPR에 따라 수집된 정보만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AI 기술 훈련을 위한 가용 데이터의 범위에 커다란 제약을 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은 이미 EU 시민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었던 미국이나 중국 등의 대형 IT 기업들이고요. 이들은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서 EU 시민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는 있었지만 이제는 AI 기술에는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AI 백서가 발표되기 전까지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었는데요. 집혜민은 공공장소에서의 원격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사실 5년간 금지하는 것을 고려했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이익 추구에 배치될 수 있다는 주장 때문에 일단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까지는 허용을 하고 추후에 EU 차원에서 사용 제한에 관한 일반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독기관이 고위험 AI 기술이 활용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 AI 기술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경우 개발 기업은 AI 기술 훈련 관련 데이터, 그리고 기술 개발 기록, AI 시스템 검증 과정에 대한 모든 기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위해서 AI 시스템 훈련 시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훈련을 해야 하고 특히 위험 가능성이 배제된 데이터로만 AI를 훈련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인증을 획득한 기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AI 기술은 자가학습을 통해서 처음 출시될 때의 기술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규정이 수립된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AI 산업 투자 계획을 보시죠. 2016년 기준 AI 투자 규모를 북아메리카 121억 유로, 아시아 65억 유로로 추정하였는데요. 이유는 32억 유로에 그쳤습니다. 집행위는 이를 지적하며 회원국의 투자 규모 증대를 요청하고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 유로 이상의 예산을 EU 전체 AI 산업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EU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EU 프로그램, 호라이즌 EU, EU 사회 기반 시설 기금 등과 연계하여서 약 40억 유로를 퀀텀 컴퓨팅, 엣지 컴퓨팅, AI, 데이터, 클라우드 인프라에 집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AI 산업 정책 내용이었고요.
이제는 데이터 산업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U는 EU의 데이터를 EU 시민과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는 EU의 도덕적, 규범, 안전, 보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의 데이터 전략 기본 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적 사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EU 공용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해서 EU 기업과 시민들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겠다고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조업, 그린딜, 이동수단, 보건, 금융, 에너지, 농업, 행정, 교육 등 9개 섹터인 공용 데이터 저장소를 설치하여서 민과 관의 공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7개국의 4, 5천만 가까이 되는 유럽연합 시민의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저장하고 이를 무제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데이터 산업뿐 아니라 AI 산업 발전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EU와 동등한 수준의 데이터법을 제정한 상호 신뢰 국가의 경우 데이터 공유와 이동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는 EU의 데이터 산업 규정을 국제 표준으로 제시하며 국제 기준 확립 경쟁에서 EU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접근과 사용에 대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공용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된 데이터를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데이터 공개 지침, 수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업과 정부 또 기업과 기업 간의 데이터 공유로 데이터 기반 경제를 2018년 유로존 GDP의 2.4%에서 2025년 5.8%까지 증대될 수 있다는 예상치를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EU 데이터 저장소와 연방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이버 보안, 저전력 프로세서, 6G 네트워크 등에 투자하고 2022년 중순까지 클라우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육성에 관한 내용으로 디지털 산업 전문가를 25만 명 육성하고 EU의 기본 디지털 기술 이용 가능 인구를 현재 57%에서 2025년 65%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는 EU의 데이터를 EU 시민과 기업들과 공유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집행위는 비EU 기업에게도 EU와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수직 고객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IT 기업은 관련 조치가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형 IT 기업의 데이터 축적을 독점 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EU뿐 아니라 비EU 국가의 IT 기업 모두에게 데이터 공유 의무화를 시사했는데요. 이 Europe Fit for Digital Age를 주도하고 있는 베스터거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 데이터 전략을 발표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IT 기업이 반독점 금지 혐의를 벗으려면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베스터거 집행위 수석 부위원장은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을 담당하면서 구글, 애플, 아마존 등 IT 공룡들에게 엄청난 금액의 벌금과 세금을 부과해 왔는데요. 그녀의 이런 발언에 글로벌 IT 기업들이 주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통했는지 2020년 3월 5일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그룹, 트립어드바이저 그룹이 EU 통계청의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에 합의했고 EU 통계청은 해당 자료를 2020년 중순 발간해서 개인과 민관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AI 백서와 데이터 전략은 정책 자문을 거친 후 2020년 말 최종 전략을 확정하고 EU 27개 회원국 승인과 EU 의회 비준을 거쳐서 전략 실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EU의 AI와 데이터 산업 정책 시사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EU가 AI와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제도 정비와 산업 육성에 나선 것은
해당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EU 회원국 공용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표준화 정책은 AI 기술 발전의 핵심인 양질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추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단, AI의 적합성 평가 인증의 경우에는 EU에 필요한 혁신 기술이라도 인증 획득에 실패를 하면은 기술을 도입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EU의 전반적인 AI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U 내 기업의 경우는 개발 단계부터 적합성 평가를 고려해야 하므로 경쟁 기업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느리고 또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가 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비EU 회원국 기업의 경우에는 혁신적인 AI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 적합성 평가라는 추가 인정 과정을 거치는 것에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EU 시장 진출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완전 경쟁을 통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이 보이네요. AI 산업과 데이터 산업 정책에 대한 국내 실정은 어떠할까요? 우리나라도 2019년 AI 국가 전략을 통해서 AI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을 보면 우리 정부도 AI 산업에 대해서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예측 불가능한 전개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있는 우리나라도 그 현실을 고려를 해서 AI 기술 고위험 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산업 전문가와 AI 전문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EU가 제3국의 검사기관에 적합성 평가 위탁을 허용할 경우에 대비해서 EU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 등의 인증 부담을 완화해서 그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 해당 인증기관의 설립을 검토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EU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역사적이게도 코로나19는 이번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책 실행을 앞당길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상역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살펴본 정책들이 EU에서 더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폰데라이어 위원장이 AI 백서와 데이터 전략을 소개하면서 발표한 성명을 보았는데요. 특히 이 두 문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We want citizens to trust the new technology. In Europe, we do have all what we need, but we have to unleash this potential. 그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사생활과 정보 보호를 극도로 중요시하고 AI 기술의 활용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EU 시민에게 AI 산업이 전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AI 산업 육성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또 지지를 호소한 것입니다. 즉 EU는 시민의 데이터가 동의 없이 저장이 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정장치를 설치하였고 또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감독을 할 것이니 정부를 믿고 AI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공유를 지지해달라. 또 이렇게 개발된 AI 기술이 인간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안정장치 역시 마련했으니 새로운 기술을 믿고 활용해 주길 바란다. 라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고서는 영상과 함께 올라와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